집에서 제사를 못 지낼 때 절에 부탁하는 것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조선 초기까지. 그래서 윤회봉사, 분할봉사. 윤회봉사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식이 넷이야. 근데 아버지 재산이 4억이야. 그러면 1억을 줬어. 장남이라고 더 받은 게 아니야. 딸이라고 덜 받은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줬어. 시집가도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고려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좀 살기 쉬웠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고려 때 여성이 좀 약간 좀 자유로워요. 이혼도 되고.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노비를 갖고 갔는데 이혼할 때 노비가 자식을 낳은 거야. 내가 갖고 간 노비다. 자식까지 갖고 온다. 자식까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훨씬 뚜렷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자꾸 보면서 우리나라 전 역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나마 가사노동도 가산 축적에 기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혼하면 재산을 못 받아 제대로. 아니야. 그랬었어. 그랬었어. 그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조선 초기까지 고려의 영향이 있던 조선 초기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은 다 싹 긁어 갖고 옵니다. 싹 긁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 현대에 결혼하면서 그런 집도 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재산을 합치는 게 아니고 애들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맞벌이인데 지 통장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반반 내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얼마 냈으니까 나도 얼마. 그리고 너네 엄마 생일에는 또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사는 동거인인가? 이게 무슨 사업 파트너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면서 들어가려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하게 살아서 되겠나? 이게 이제 꼰대죠. 아니야.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 그래갖고 이혼하면 갖고 온 거 다시 다 갖고 가. 여기까진 그때 내가 이거 산 거 맞지? 내가 이거 돈 얼마 더 냈지? 그러면 요거까지. 그러면 저거는 내가 좀 더 냈으니까 그거는 그럼 그건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끝. 아니야. 이거 진짜야. 우리 정신이면, 우리 세대의 정신이면 그냥 네 거 없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놈이 갖고 간다 하면 짜증 나니까 아유 그럼 너 다 해. 너 다 해. 예. 그리고 진짜 진저리가 좀 처지면 아유 그 물건 필요 없어. 아유 나 그냥 버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 정확해. 그게 똑똑하고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윤회봉사는 일대 이게 상속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지금 제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없어지느냐? 조선시대 때는 제사 지내는 놈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 지금은 자식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서 책임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내 자식에게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 질환이야. 야, 씨, 이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거든. 돈 주면 하고 싶지. 지금도 아마 자식이 많은데 몰빵으로 준다. 그러면 할 수도 있을걸? 그러면 할 수도 있을걸? 근데 돈 안 주고 일만 네가 쉐리. 왜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우풍에 있던 조선 전기까지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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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눴고 이거 분재기라고 있어. 재산을 분배한 기록. 그 기록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돈을 나눴으니까 올해는 내가, 다음해는 네가, 다음해는 네가, 다음해는 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윤회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해봐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집에서 이걸 지내면 모든 가정이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비품을 다 갖춰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 힘들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절에다가 맡겨요. 절에다 영구위패 모시고 맡겨버려. 그리고 올해는 내가 돈 내고 다음에는 네가 돈 내고 다음에는 네가 돈 내고 다음에는 네가 돈 내고 참여만 하는 거야. 같은 절에 모셔놓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조계사 같은 데다가 맡겨놓고 참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스님이 연불해 주면 그거 좀 잠깐 앉아 있다가 앉아서 아유 다리 아프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쥐 좀 놨다가 그 다음에 거기 절에서 채로 주는 밥 먹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어머니 이렇게 내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내가 할 만큼은 했어 이러면서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쉬웠지. 오히려 쉬웠지. 이거를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제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전혀 근거도 없는 거를 갑자기 대두해서 만들어내느냐?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는 할 수가 없어. 얘는 내가 막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허리 굽혀서 모든 사람이 인사하는데 야 허리 굽히다 보면 허리 아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 굽히는 거 하지 말고 허리 제끼는 인사를 하자. 미친놈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윤회봉사라고 하고 분할봉사는 끊어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엄마, 셋째는 할아버지, 넷째는 할머니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 어른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제사 때는 참석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아버지 제사만 주관하는 거고 엄마 제사는 참석만 하면 돼. 얘가 하니까 둘째가 하니까. 이런 걸 보고 분할봉사 쪼갰다고 다 분할시켰다고. 그래서 가능해요 이런 게. 이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부탁해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단지 이제 스님들이 이걸 잘 몰라. 스님들이 이런 걸 막 배우느냐? 안 배워요. 그래서 이런 룰에 대한 탄력적인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도 안타깝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예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인 거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단지 현대 사람들이 생소할 뿐이야. 아유 옛날 게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아니 스마트폰 만드는 게 어렵지 제사하는 게 어렵겠냐. 반도체 만들고 이런 게 어렵지 뭐 어려워. 몇 가지 룰이나 있겠어.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겠어. 그러면 네가 왜 아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월정사 가서 난 월정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교구장 스님이 저는 되게 좋아서 월정사로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월정사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사는 데가 어디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시간 날 때 계속 그걸 자료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사는 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월정사가 명당인 것도 알아냈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래서 그걸로 논문도 쓰고
한강 시원지가 지금도 자꾸 그 서대 뭐 수정암이 한강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금강연이 시원지예요. 그것도 내가 밝혀내. 월정 사적기도 얼마나 진짜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장 사적기가 4개가 있다니까. 4개가 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해. 그리고 글자가 뚜렷한 게 있고 좀 낡은 게 있어. 그래갖고 언뜻 보면 비슷하니까 다 같은 책인 줄 안 거야. 아무도 이거를 확인해 볼 생각이 없어. 그냥 제일 잘 된 거 하나를 일제시대 때 최남선 시대부터 돌렸어. 그래서 그것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맞춰볼 생각이 없는 거야. 당연히 뭐 이거나. 요번에도 그거 있었잖아. 월정사에서 금강경 우리 독송집 이렇게 수첩같이 생긴 거 만들었더니 보살님들이 글자 오자 놨어요. 그래갖고 수도 없이 와. 조계종 표준은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놈의 표준을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자꾸를 바꿔. 처음 알았어. 틀린 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표준을 따른 거예요. 최신 표준을 따르니까 처음에 만든 책도 그럼 최신 아니었습니까? 그건 몇 년 됐죠. 그러니까 몇 년 된 걸 쓴 거하고 최신으로 쓰니까 자꾸가 좀씩 틀린 거야. 쉽게 말해서 문장이 좀씩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내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그게 조선시대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현대에서 조계종 표준금강경을 만들 때 이미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무슨 헌법도 아니고 재개정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어딨냐. 이게 무슨 미개한 행동이야. 그건 규칙이나 회칙 같은 거는 재개정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몇백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를 전부 대열해가지고 이게 가장 정본 이렇게 해서 이게 원판임, 이거를 우리는 할 거임 이랬으면 그냥 끝이지.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지폐에다가 표준 영정을 넣었어. 율곡, 퇴계 이런 표준 영정을 넣었어.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퇴계를 이렇게 그냥 잘못한 것 같아. 야, 표준 영정 바꿔. 그래서 한 2년 뒤에 퇴계 얼굴이 바뀌었어, 지폐. 뭐 본 사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이렇게 한 2년 뒤에 또 바꿔.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야, 저게 고안하겠습니다. 종단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거는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금강경이 양이 많으냐? 그래, 그게 뭘? 야, 박사 논문 하나 쓰는 수고면 그거 진짜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냥 나 시켜.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거 일도 아니야. 그게 뭘 어려운 일이라고. 억장이 무너진다. 근데 오대산 사적기가 열어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열어보니까, 나는 월정사에 사니까 접근하기가 쉽잖아. 열어보니까 달라요. 그걸 처음으로 내가 알아낸 거라니까.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 째득 좀 가만히 좀 그거 나대지 말고. 사람들이 그래 다 싫어한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계속 나한테는 저 째득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밀어넣는다니까. 그래놓고 내가 째득한테 얘기하면 째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냐고 또 물어봐요. 실명을 대세요. 나는 응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최남선 시절에 일제강점기 때 조사가 됐으면 그 뒤에 쉽게 말해서 1900뭐 내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난다. 일제강점기 1920년이라고 칩시다. 20년 30년 때부터
예를 들면 지금까지면 80년, 9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거 맞춰보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맞춰만 보면 나올 수 있는 답이었는데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야,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야. 다 그렇다 하는데 그렇겠지 이렇게 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아유, 뿌듯합니다요. 뿌듯합니다. 인생 뿌듯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그 기회가 왔다는 게,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른 데도 없을까? 이게 월정사만 이럴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했지.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저 양반 그거 개부도 사건. 월정사에는 개부도가, 개부도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강아지 부도 이렇게 합시다. 강아지 부도가 3개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는, 지금 시절에는 내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같이 애견 인구가 많은 시절에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기쁜 거고요. 아니 그 명분이 딱 있잖아. 일본에 가면 그 하치 이야기 아세요? 하치 이야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만화고. 그건 하치 이야기는 실화예요, 실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집 찾아 돌아온 뭐 백구 이야기 같은. 그래서 그 하치라는 개가 죽은 주인을 끊임없이 한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동상이 있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양이보다는 개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애가 좀 약간 싸가지가 없거든. 근데 개는 충성스러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었다니까. 우리 집에서 개 키웠고,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동물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많이 했고, 동물 내가 얘기 안 했나? 그 개 이렇게 목덜미도 잡고 뭐 이렇게, 꼬리를 잡으면 개 아파요. 그건 안 합니다. 목덜미 잡고 그다음에 개 입안에다가 손 넣어서 이렇게 좀 긁어도 보고, 뭐 수염도 한번 당겨 보고, 귀때기 잡아 당기고, 젖꼭지 당기고 이런 거. 내가 아는 어떤 놈은 꼬치를 이걸로 때리는 놈이야. 야 씨. 근데 뭐 아프게 하진 않았어. 그냥 서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전에 그 얘기 안 해줬나? 수염 같은 거 이렇게 좀 땡기고 귀때기 땡기고 그러면 걔가 놀아준다고 되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눈빛이 이게 놀아주는 건가 때리는 건가 뭐 이런 눈빛, 그렇게 눈빛을 딱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 자식아 놀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또 걔가 또 아하하 이러면서 좋아해. 되게 재밌어. 고양이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 가쁩니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 배도 잘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젖꼭지도, 개 젖꼭지 이렇게 몇 개인지도 씌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어. 별로. 아니 우리 때는 그런 거 할 일도 없고 그런 거 하고 있었어. 지금 같이 뭐 이런 시절도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 어렸을 때 세퍼트도 있었어요. 그래 개 탔다니까. 세파트면 제가 미취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타도 돼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런 것도 타는데 그러면 이게 가랭이가 찢어진대. 근데 안 찢어져요. 아니 다리가 찢어진다는 게 아니고 바지가 빵꾸 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나 말고 개를 탄 사람도 있나 싶은 생각이 내가 하거든. 왜? 전통적인 개는 못 태웁니다. 우리나라 전통 개는 사람 못 태웁니다. 세파트는 최근에 들어온 애잖아. 우리 집에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세파트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큰 공장이 있으면 세파트를 키워요. 그 시절에는 또 그랬어. 그게 세파트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콤이야. 그리고 그렇게 등치 큰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또 봤었기 때문에 안 무서워해. 그리고 나는 동물을 안 무서워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동물 교감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나 안 무서워해.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그 티베트에서 개 물려가지고 걔한테 물려 라싸에서 내가 잊어버리질 않는다. 내가 그 티베트. 그래서 내가 그 개 잡으러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거. 자,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사가 가정화합의 장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를 버려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유교적인 부분은 버리고 조상에 대한 추모를 남기고 추모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시절은 결국 추억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10년, 맨 마지막 10년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예언하는데 과부로 살고요. 그 다음에 기억 속에서 삽니다. 기억 속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에서 100살까지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바카더르는 돌아가셨어. 왜? 나보다 나이도 좀 많았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혼자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개 타가지고 연하랑 산다. 그러면 5년이 될 수도 있어. 10년 연하랑 산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여러분 세대의 형태 구조에서는 10년 과부로 사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평균 한 10년 과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0에서 100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으로 치면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기억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게 추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약해졌을 때는 내 자식보다 나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끌어줬었던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는 부모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내가 약해지면서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비중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추모지요. 추모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즐겁게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 중심을 안 흔들리게 할 것인가.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져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체력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졌는데 정신마저도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져. 몰라. 치매가 걸리는 게 꼭 불행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왜? 치매 걸리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치매도 안 걸린 상황에서 몸까지 못 쓰면 그거는 더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몸을 못 쓰는 상황이 돼서
많이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싸는 것도 뭐 누워서 싸야 돼. 그런 상황에서 치매까지도 안 걸리면 그거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거기에 그 구간에 그대로 속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나서주면 늦어요. 국가는 뭐든지 약간 주유소하고 비슷하지. 주유소 기름값하고 비슷하지. 뜯어갈 때는 열심히 뜯어가고 뭐 해줄 때는 좀 늦어. 참. 그래서 불교식으로 제사를 불교식으로 하고 추모와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과일 중심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화합의 장으로서 큰 문제는 없고, 추모는 장소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른하고 관련해서 주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주소 안 씁니다. 왜? 아니 자식이 이사 가서 제사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외국 가서도 제사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추모라는 개념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설에 추석에 가족여행을 갔어. 지금 애들이 다 갔어. 그럼 그때라도 잠깐 호텔에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어른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조금만 해보자. 한 10분 정도만 할애해보자. 이런 거는 가능하지. 해외여행을 가지 말고 이걸 해보자 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 근데 그 정도는 자식도 그 정도는 동의하지 않을까? 아무리 간소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10분만 시간 할애해 주자.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추모는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현충일 날 묵념하는데 1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뭐 어때? 하루 종일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금 이렇게 각성할 수 있도록 경전이나 한 대목 정도 읽어주고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정도지. 그 정도도 못하면 같은 혈연인가 이제 봐야지. 그리고 그 정도는 남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순국선열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말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뭔 놈의 추석 연휴가 이렇게 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이리저리 치면 한 보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놀면 노는 거지 뭐 대체 공휴일날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길게 사람이 퍼져버리면 이게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일상으로 회복도 쉽지가 않아. 사람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어디 갔다 오시는 분 있으면 선물 사오고, 힘든 일 있으면 참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사귀고 좋은 거는 나누고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끝나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